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가끔씩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교육 차원에서 이런 말을 던지곤 하죠.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하고 때묻은 어른들이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더 과감하게 많이 저질릴지도 모르죠.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인간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했거든요. 오늘 저는 여기서 그때 겪었던 일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 바로 지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몇 달 전까지 의류 관련 회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아동 의류 쇼핑몰을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 예비 신랑은 본인이 모은 돈을 투자해 친구와 같이 스타트업을 운영 중에 있죠. 저희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2년 전에 인연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사실 예비 신랑 집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친정집은 여유롭게 잘 사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한평생 사업을 해오셨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덕분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17억짜리 신혼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나 딸이 집 문제로 고생을 하게 될까봐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넘겨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친정부모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예비 신랑을 좋아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 때부터 저희 두 사람을 반대하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이라 그런지 결혼 상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골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거든요. 사실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친정엄마에게 듣기로는 친정아버지가 젊었을 시절에 몇 번이나 사업을 말아먹고 힘들게 일어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자식들은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덕분에 예비 신랑은 연애 때부터 반대를 경험해야 했어요. 연지야, 너 꼭 준웅이 만나야겠어? 웬만하면 사업병 걸린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도 사업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준웅 씨를 싫어하는 건데. 우리 두 사람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이야. 아빠가 사업을 해봤으니까 말이야. 사업 초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나중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빠, 준웅 씨 사업 나름 잘 이끌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쁘게 좀 봐줘요. 저는 어떻게든 친정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했죠.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예비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죠. 물론 항상 결정하신 일에는 단호하신 친정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하신다고 해서 헤어짐을 결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예비 신랑을 친정아버지 앞에 자주 보여드리기로 했죠. 예비 신랑을 조금 더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친정아버지가 예비 신랑을 대놓고 싫어하셨죠. 당시 친정엄마는 예비 신랑과의 사이를 허락하신 상황이었는데 친정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시니까 밖에서만 따로 만나왔거든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비 신랑과 함께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도 처음에는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친정아버지와 자주 보고 조금씩 말을 섞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어느 날 예비 신랑이 먼저 친정아버지에게 술 한잔 하자는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 괜찮으시면 저랑 술 한잔 하시는 거 어떠세요? 술? 자네 차 가지고 온 거 아닌가? 그거야 대리운전 부르면 되죠. 오늘 아버님이랑 술 한잔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한잔 하지. 그날 저는 친정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면서 또 헤어지라는 말씀을 꺼내실까봐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나 예상외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죠. 게다가 예비신랑이 회사 상황에 대해 모두 오픈한 후 본인의 힘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조금은 믿음이 생기셨나 봐요. 그 이후로는 헤어지라는 말씀을 전혀 꺼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희 두 사람 사이를 응원해 주셨죠.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올 시점에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예비 신랑의 사업체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은 친정집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당연히 친정아버지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또 다시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예상외의 결정을 하셨죠. 자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접을 생각 없는 거지? 그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위기는 언제나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일도 무사히 극복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의지라면 성공 못할 것도 없지. 자네 내가 투자금을 보태주면 성공할 자신 있나? 예? 아버님께서 투자금을요? 그럼요. 꼭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 회사에 투자금을 보태주지. 대신 투자 계획서도 써야 하고 조항에 몇 배 이상 수익화해 줄 건지도 작성해야 해. 그래도 괜찮겠나? 그럼요. 당연히 투자 계획서는 작성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친정아버지는 예비 신랑의 회사에 투자금을 보태주셨어요. 다만 철저하신 분이라 그런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그렇게 예비 신랑은 회사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게 되었고 사업을 조금씩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형편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실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몇 번이나 친정 부모님이 이 결혼 괜찮다고 하시냐 물어보셨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결혼 허락 받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견례에 참석하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시집살이 없이 딸처럼 아끼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게다가 아들 덕바라지 않으니까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잘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어려움 없이 결혼 날짜도 잡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결혼이 확정되자마자 제 앞으로 17억짜리 신혼집 명의 변경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가구와 전자제품이 들어올 때에 맞추어 결혼식 2, 3주 전에 신혼집 입주 청소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신혼집에 찾아갔다가 문 앞에 붙어있는 입주 청소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전단지를 살펴보니까 가격도 괜찮아 보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후기가 좋은 편이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전화를 받아주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을 알아볼 것도 없이 전화했던 곳으로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주 청소 예약을 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원래는 입주 청소를 하기 전에 가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의도치 않게 업체의 착각으로 가구 배송이 너무 빨리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난감한 상황에 곧장 입주 청소 예약한 곳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했죠.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난 거니까 사장님께서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덕분에 저는 가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입주 청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먼저 받아서 창고에 넣어놓은 웨딩 액자도 신혼집 안방에 미리 걸어놓자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예비 신랑과 함께 신혼집에 찾아가 결혼식 때 사용할 것들만 미리 빼놓고 안방 한가운데 큰 사진을 걸어 놓았죠. 그렇게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입주 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예비 신랑은 지방에서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 입주 청소를 지켜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혼집 입주 청소는 저와 엄마가 대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입주 청소를 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고, 사장님은 직원 몇 명과 함께 이것저것 청소 도구들을 가지고 신혼집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청소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집 입주 청소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여기 신혼집 아니었나요? 혹시 신랑분은? 아, 신랑은 오늘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고 대신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러셨군요. 아이, 보통 신혼집 청소 오면 부부가 함께 계시거든요. 혹시 저희가 청소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입주 청소 사장님께서는 저희 모녀에게 이것저것 꼼꼼히 체크하셨죠. 그리고 나서 엄마랑 제가 집에 있어봤자 할 게 없다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할 테니 밖에 나갔다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모녀도 신혼집에 있어봤자 일하시는 분들이 걸리적거리겠다 싶어서 카페에 들어가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출출한 시간이 되었을 즈음 빵과 커피 같은 간식거리들을 구매하여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렇게 집에 들어가 보니 사장님께서는 안방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듯 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간식을 드리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는 한 손에 걸레를 쥐고서 웨딩 사진을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사장님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건넸죠. 사장님, 여기 간식 좀 드세요. 저희 부부 웨딩 사진 참 잘 나왔죠. 신랑이 사진 진짜 예쁘게 나왔다고 박수까지 쳤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보니까 잘 나온 것 같네요. 저는 웨딩 사진을 너무 빤히 쳐다보고 계시길래 웃자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떨떠름하게 억지 웃음을 지으시며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시더군요. 보통 이런 농담을 건네면 분위기를 맞춰주던데 사장님은 반응이 너무 없어서 괜히 민망해졌죠. 엄마도 싸늘해진 분위기에 덩달아 민망했는지 이리저리 눈치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간식을 건네드린 후 엄마를 모시고 얼른 다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방에서 나가는 저를 붙잡더니 사진 속 예비 신랑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제 신랑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저희 모녀는 너무 황당했죠. 특히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기가 막혔는지 헛웃음을 지으시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당연히 저희 딸 신랑이죠. 신랑이 아닌데 어떻게 웨딩 사진을 같이 찍겠어요? 아,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그게 제가 두 분께 보여드릴 게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차에서 뭐 좀 가지고 와야 하거든요. 입주 청소 사장님께서는 의문스러운 말만 남기고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죠. 저희 모녀는 대체 뭘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냐며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약 5분 정도 기다렸을 때 입주 청소 사장님이 신혼집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소형 카메라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벽에 걸려있는 웨딩 사진을 보면서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입주 청소하시는 것을 보니 아직 결혼식 올린 건 아니죠?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장님께서 왜 이러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이, 그게 남편분 위험해요. 아이, 사장님. 아이, 저희 사위가 위험하다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결혼 당장 엎으세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입주 청소 사장은 소형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면 다 이해가 될 거라면서 얼른 휴대폰에 연결해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사장님의 재촉에 저희 모녀는 카메라 휴대폰과 연결하여 담겨있는 영상을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제 두 눈이 의심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상 속에는 어떤 여자 한 명과 예비 신랑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예비 신랑으로 보이는 남자는 같이 있는 여자에게 막말을 내뱉으며 돈을 뜯어가려고 애를 썼고요. 영상 속 예비 신랑은 제가 알고 있는 착하고 순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안방으로 보이는 곳곳을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통장 하나를 찾아냈죠. 그리고는 그 통장을 들고 그 여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그 통장만은 절대 안 된다고 아들 병원비는 제발 남겨두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죠. 그러나 예비 신랑으로 보이는 사람은 나가서 돈 벌어다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 통장을 들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모두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도 황당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영상을 보여준 입주청소 사장에게 이게 뭐냐고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게 대체 뭐예요? 뒷모습만 보이는 영상을 왜 보여주시는 건데요? 영상 다 봤잖아요. 그 안에 나오는 남자가 그쪽 신랑이에요.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는 제 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신랑이 왜 사장님 딸에게서 돈을 뜯어가는 건데요? 두 사람 사실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아이도 있고요. 저는 입주 청소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입주 청소 사장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한 후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이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예비 신랑은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핑계를 대면서 결혼식을 자꾸 미뤘다고 했어요. 그래도 입주 청소 사장님과 딸은 아이만 태어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아이는 심장이 안 좋은 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그 핑계를 대면서 또다시 결혼을 미뤘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본인 딸에게 계속 돈을 뜯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뜯어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돈놀이 하는 것에 다 썼다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 딸이 또 여자들 만나면서 돈놀이 했냐며 따져 물으면 예비 신랑은 돈이 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화를 냈대요. 그동안 입주청소 사장님은 본인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고 했죠. 그러나 어느 날 본인 딸이 참다 못해 사무실에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고 화가 난 본인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집안 곳곳에 숨겨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확인하게 된 본인은 병원에서 아픈 자식을 돌보고 있는 딸 대신 예비 신랑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과 돈놀이 등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들을 모으고 다녔다고 했어요. 물론 뒷조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증거물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연히 제 신혼집 입주 청소를 하게 되었고 안방에 미리 걸어둔 웨딩 사진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고 저에게 신랑이냐 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신랑에게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면 어쩌시려고 이 중요한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게 저희 딸이랑 동년배로 보여서요. 그런 나쁜 사람에게 당하는 건 제 딸 하나로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 그리고 지 평수를 보아하니 돈 좀 있는 집안 자제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는 몰라도 돈을 노리고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사실 저는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왜 그런 중요한 영상을 보여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입주청소 사장님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입주청소 사장님은 영상이 있다는 게 예비 신랑 귀에 들어가게 되면 복수는 물거품이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 딸 같아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모녀는 입주청소 사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의 숨겨진 두 얼굴에 정말 큰 배신감이 들었죠. 예비 신랑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아기가 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니, 돈놀이에 여자들까지 끼고 논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게다가 제 신혼집에 입주 청소하러 오신 사장님이 예비 신랑과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했다니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엄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황당해했죠. 그날 입주청소 사장님은 끝까지 저희 모녀에게 예비 신랑과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무조건 파혼을 하라며 신신당부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주청소 사장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입주청소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말 예비 신랑이 그런 짓을 저질렀구나 하고 믿게 되었는데 조용한 곳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엄마, 정말 준웅 씨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까 영상 같이 봤잖니. 준웅이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네 아빠 이 이야기 들으면 노발대발 하실 텐데 큰일이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카메라 속에 준웅 씨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기는 했지만 뒷모습만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아는 준욱 씨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저는 엄마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예비 신랑이 아닌 것 같다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예비 신랑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당연히 저도 영상 속 인물이 예비 신랑일 수도 있겠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얼굴도 보이지 않는 영상 하나에 무작정 믿고 파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엄마는 영상 같이 보지 않았냐며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았다고 예비 신랑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파혼 절차 밟자고 하셨어요. 엄마 말씀대로 화면에 등장한 남자 목소리는 예비 신랑과 거의 유사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엄마에게 예비 신랑 뒤를 한번 파보자고. 만약 입주청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면 바로 파혼하겠다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결국 엄마는 간절한 제 모습에 예비 신랑 뒷조사를 도와주시기로 했죠. 일단 저희 모녀는 입주청소 사장님의 딸이 누군지 알아보는 게 우선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입주청소 사무실 앞에 새벽부터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나오면 뒤를 졸졸 쫓아다녔죠. 그렇게 약 이틀 정도 쫓아다니다 보니 입주청소 사장님 딸로 보이는 사람이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며칠 뒤 입주청소 사장님 딸로 보이는 사람이 한강공원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정말로 몰래 만나는 사이가 맞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엄청 났어요.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어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몰래 숨어서 이야기를 엿들어야 하나? 아니면 변장을 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휴대폰을 숨겨놓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괜히 가까이 다가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뒷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차에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의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미혼모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촌 동생이 편찮으신 이모를 돌봐야 해서 조카를 저희 집에 며칠 동안 맡겨뒀었거든요. 그날 친정엄마와 저는 조카를 어디 맡겨놓을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우고 다니며 그 여자의 뒤를 밟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예비 신랑은 친척들을 본 적이 없어 얼굴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조카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죠. 예준아, 이모가 부탁할 게 있는데 잠시만 밖에 나와 볼래? 네, 이모. 예준아, 이모가 핸드폰 줄 테니까 눈앞에 보이는 벤치 가까운 곳에 지나가는 척하면서 이거 떨어뜨려 줄 수 있을까? 저는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후 조카에게 휴대폰을 넘겨주었어요. 그랬더니 조카는 간식을 사준다는 말에 얼른 휴대폰을 가지고 가더니 정확히 벤치 가까운 곳에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척 숨겨주었죠. 덕분에 저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까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두 사람이 가고 난 후에 휴대폰을 찾아와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물론 조카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기 전에 나눴던 대화는 들을 수가 없었지만 예비 신랑은 그 여자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 했어요. 예비 신랑은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미 헤어진 사이에 왜 스토커처럼 자꾸 전화하고 들러붙냐며 난리를 쳤고 입주 청소 사장 딸은 예비 신랑에게 싹싹 빌면서 본인에게 다시 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다시 와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이 뭐야, 왜 입주 청소 사장 말이랑 달라? 엄마도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 이상하지. 준웅 씨가 스토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입주 청소 사장 딸이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기는 하네.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본인한테 와달라고 빌어?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수상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다음 날부터 입주 청소 사장과 딸을 각각 맡아서 뒤를 캐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차를 얻어 타고 입주 청소 사장 뒤를 몰래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입주 청소 사무실 외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사장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입주 청소 사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심각해 보여서 저는 입주 청소 사장이 얼굴을 모르는 제 친구에게 가까이 다가가 통화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제 친구는 주차장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입주 청소 사장이 서 있는 곳 가까이 가서 무사히 통화 녹음을 해왔어요.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앙큼한 짓을 해?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내가 놀랄 만한 일이야?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일단 통화 내용 들려줄게. 친구는 차에 타자마자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펄쩍 뛰더니 저에게 통화 녹음본을 들려줬죠.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딸이랑 전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입주 청소 사장이 저희 모녀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죠. 입주 청소 사장은 본인 딸과 전화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본인이 청소하러 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반응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작된 소형 카메라 영상까지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도 파혼을 안 하면 바보가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사위를 고소해서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자식도 예비 신랑의 자식이 아닌 듯 보였죠. 저는 그날 엄마에게 가서 친구에게 받은 통화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당연히 엄마는 통화 녹음본을 듣고 노발대발 난리를 쳤죠.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완전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아니야? 나도 이거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 엄마, 이 정도면 증거 모을 만큼 모은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터트릴까? 저 연지야, 사실 나도 뭐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 저는 엄마 말에 그들이 혹시나 또 다른 못된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본인이 하루 종일 입주청소 사장의 딸을 쫓아다니다 보니 우연히 그 여자아이가 입원한 병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우연히 예비 신랑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뭐라고? 설마 준웅 씨 입주청소 사장 딸 애 아빠 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현지야, 그게 아니고 몰래 기부를 하고 있나 보더라. 어? 준웅 씨가 기부를 한다고? 누구한테? 그 여자아이한테. 사람들 틈에 섞어서 준웅이 뒤를 몰래 쫓아가는데 아이 병원에 위치하고 있는 기부단체에 찾아가 그 아이 치료비를 본인이 낸 기부금으로 처리해달라면서 계좌이체 하더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부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당하고 있는 예비 신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리고 몰래 기부까지 하면서 치료를 도와주는 예비 신랑을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으로 덮어씌운 그들에게 확실히 참교육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모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예비 신랑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장 입주청소 사장과 그 딸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희 세 사람이 찾아가니 그들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동안 알아낸 증거물들을 그들 앞에 내놓으며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준웅 씨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 모녀는 하마터면 모자란 사람이 될 뻔했네요. 임유주, 아무리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딴 짓을 하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양심이란 게 있어? 죽어도 너한테 갈 일 없으니까 마음 곧게 접으라고 했지? 아니, 준웅아, 우리 유주 잘못 없어. 내 딸이 안타까워서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상한 영상까지 만들어서 그딴 짓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신혼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저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따지고 들고 난리를 치니까 입주청소 사장과 그 딸은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은 당장 사실대로 얘기 못하냐면서 펄쩍 뛰었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게 사실은 유주가 준웅이 네 뒤를 쫓아다니다가 우연히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그 층에만 전단지를 붙여놨고 그리고 준웅이 네가 전시회에 참여하는 날짜까지 알아왔길래 일부러 그날에 맞춰서 예약을 잡아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바로 걸려들 줄은 몰랐지. 그래서 지금 걸려든 제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입주청소 사장은 본인 딸이 예비 신랑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짓을 꾸민 것이었어요. 그들 말로는 증거물까지 내세우면 저에게서 예비 신랑을 쉽게 떼어낼 수 있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모녀에게 건네준 소형 카메라의 증거 또한 조작이 된 것이었죠. 소형 카메라에 등장한 남자는 무명 연기자를 섭외해서 촬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모녀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인 목소리도 무명 연기자가 흉내를 낸 것이었죠. 그들은 예비 신랑과 통화하면서 녹음해 놓은 목소리를 무명 연기자에게 들려줬고 최대한 비슷하게 소리를 내라면서 지시를 했대요. 그리고 무명 연기자의 얼굴이 보이면 거짓말인 게 티가 나니까 일부러 뒤통수만 나오게 했던 것이었죠. 대신 저희 모녀가 예비 신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평소 입는 옷 스타일대로 입히고 머리도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아니, 무명 배우를 섭외할 정도로 준욱 씨가 그렇게 탐이 났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딴 식으로 얻으려고 해요? 저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고 싶었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준욱 씨가 정말 간절했다고요. 어디 그 이유나 들어봅시다. 제 딸을 속여서 파혼시키려고 할 만큼 간절했던 이유가 뭔지. 입주 청소 사장 딸은 엄마의 질문에 예비 신랑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예비 신랑을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입주 청소 사장 딸은 예비 신랑과 동거할 적에 이미 전 남편과 혼인신고한 후 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거한 지 얼마 안 돼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 아이라며 속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랑에게 모든 진실을 들켰다고 했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동거를 정리한 후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시점에 입주 청소 사장 딸은 전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 싫다며 도망을 가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애 미래를 생각해서 새아빠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예비 신랑은 최근 들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들은 어차피 동거를 했던 상황이었고 예비 신랑만 마음을 바꾸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예비 신랑 마음을 잡으려고 한참을 공들였는데 어느 날 제가 나타나서 연애를 하더니 이제는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홧김에 이딴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저는 입주 청소 사장 딸의 이기주의적 생각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해서 다시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이와 돈 문제 때문에 예비 신랑과 잘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희 엄마도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황당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 또한 모든 것을 알고 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노발대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쓰러뜨리며 뒤집어 엎기 시작했죠. 임유주, 너의 치료비 핑계대고 빌려간 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곧바로 고소장 접수할 거야. 준웅 씨, 내가 잘못했어. 지금 애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바로 줘. 평소에 빌려간 돈 갚겠다면서 줄기차게 나 불러대더니 왜 이제 와서 못 준다는 소리를 해? 당장 돈 입금해? 준웅아, 내가 잘못했다. 어른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딸 인생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두 모녀는 곧장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은 용서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일주일 기한 줄 테니까 돈 입금하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저희 모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물론 입주 청소 사장과 딸은 끝까지 뒤쫓아와서 빌었지만 예비 신랑은 그들의 손에 뿌리치며 다시는 본인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모녀를 차에 태워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설명을 해주었어요. 입주 청소 사장들과는 아주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 여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남편이 있는 줄 모르고 만났고 동거하면서 아이가 생긴 줄 알았다고 했어요. 당연히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본인이 속인 게 화가 나서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 치료비 기부는 입주 청소 사장 딸에게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시나마 본인과 인연이 있었던 아픈 아이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나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며 씩씩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했던 거예요. 또한 예비신랑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동거 생활 자체가 흠으로 잡힐 것 같아서 이 모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예비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모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예비신랑을 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쓰러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예비신랑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모녀는 눈치도 없이 예비신랑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왜 자꾸 전화질이야? 준흥 씨,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나 진짜 돈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은 무조건 갚을 테니까 기한만 넉넉하게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너 같은 사람한테는 배려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조건 기한 내에 갚아. 잊지 마라. 일주일이다. 예비신랑은 그들에게 단호히 기한 내에 돈 갚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니까 아예 전화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기한 내에 돈을 보내왔죠. 그리고 예비신랑은 그날 이후로 입주청소 사장딸의 아이에게 기부하는 돈도 끊어버렸어요. 아이 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마음에서 기부를 해왔는데 그들의 밑바닥까지 보고 나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어려운 아이에게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고 했죠. 막말로 입주청소 사장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치료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신랑은 그날 이후로 그 아이에게 들어가던 돈을 어려운 아이를 찾아내 꾸준히 기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날 이후로 예비신랑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최근에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잘 살고 있죠. 물론 그 여자와의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했지만 어찌되었건 제 남편은 잘못한 게 없으니 파혼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저희 부부는 앞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다 털어놓고 배려하며 잘 살아가자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지고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일이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저희 두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 액땜했다 치려고요. 큰일을 겪은 만큼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님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